네, 7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 지난주에 주춤했던 보폭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이번 주는 미 연준 FOMC의 의사록 공개, 또 고용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변동성을 유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오늘 주간 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네, 10월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 첫 거래인데 분위기가 조금 좋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쪽에서 이제 물가가 뭐 둔화됐다는 소식과 또 소비 심리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던 이런 미국발 호재성 재료들이 예. 국내 증시에서도 이번 주 초반에 오늘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그 7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잘 나온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예.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이 두 개 업종이 전반적으로 증시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6월 한 달간의 좀 증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예, 어떻습니까? 뭐 6월 달에도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그동안 상반기 내내 달려온 만큼 그러게요. 한번 조금 쉬었다 가도 되지 않을까, 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7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좀 숨고르기 국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냥 한숨만 돌리고 가는 구간, 이게 막 증시의 상승 추세를 확 뒤바뀌고 이렇게 좀 악재로 만드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일단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가 15%, 그쵸. 뭐 코스닥은 27% 많이 올랐다고 올랐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간의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일단 상반기 생각보다 좋았던 거는 네.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 때, 지난해 내내 저희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조금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증시를 좀 좋은 측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악재성 재료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불확실성은 뭐 대표적으로 연준의 긴축, 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건데 이거는 솔직히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악재성 재료가 상반기 때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예.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뭐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로 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좀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전지의 효과가 되게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2차 같아요. 전지. 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거는 뭐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보다는 2차 전지 쪽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상반기 때 개인들의 매매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반기 때 뭐 고맙게도 반갑게도 예.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 개선을 도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일에 이제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그쵸. 예정돼 있습니다. 뭐 올해 여름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좌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분기보다 안 좋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마이너스 90% 정도 실적이 둔화되는 것으로 지금 마이너스 컨센서스가 90% 예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건 맞는데 예. 주식시장은 재밌는 게 선반영을 합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도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었던 예, 거는 예. 올해까지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었고, 생각해 보시면 4분기 때도 삼성전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냐? 시장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 뭐 1분기, 2분기 이 정도면은 이제 다 지나갔다. 예. 이 생각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짙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긴 하겠지만 예.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두운 터널 지나가고 있다. 이거를 조금 이런 분위기를 조정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6월달 삼성전자 기준으로 6월달에 그 주가가 조금 계속해서 갇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금요일 날 발표되는 잠정 실적을 계기로 한 번 더 좀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그래요? 숫자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의 6월 수출상에서 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6월 달이 마이너스 28%,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28% 기록했어요. 이거는 되게 안 좋긴 한데 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5월 달에는 마이너스 36%였어요. 감소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줄어들었네요.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황,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여름을 지나면은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라는 여러분들이 전망. 예. 기다리시 8만 전자도 그래요? 올해 말에 한번 저희가 좀 네. 한번 기대해도 되지 기대를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쪽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일단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사록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6월 예. FOMC 때 우리 2번 이상 혹은 그 이상 적절하다라는 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과연 연준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견 대립이 있을지 이게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시장을 연준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연준의 예. 정책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바뀌고 변동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연준이라는 자동차의 뒤 헤드램프 뒤 테일 후미등만 보고 쫓아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앞쪽에 전조등을 보고 가자. 왜냐하면 연준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서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다 보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들의 백미러를 그 후미등을 보지 말고 예. 앞쪽을 보면서 같이 움직이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연준이 그럼 가장 보는 지표라 하시면 네. 물가 말씀이실까요? 물가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예, 예. 저희들도 사후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고용은 둔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 기준으로 그 6월 달에 컨센서스 시장이 예상하는 숫자가 20만 건이고 전월이 30만 건대 중반대였으니까 둔화가 되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과거의 그 긴축 시기에 비해서 고용 시장이 덜 둔화가 되는 예. 모습이에요. 이거를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지금 다들 미국 침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침체의 강도는 과거에 뭐 2020년도나 2008년도나 아니면은 2000년대 초반이나 과거의 침체 시기에 비해서 강도 자체가 얕을 거다. 완만한 침체로 끝나게 해주는 것도 귀결되게 해주는 것도 예. 결국에는 과거 침체와 다른 고용 시장의 상대적인 양호함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하반기 때 결코 증시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내년까지 좀 좋은 흐름 가져갈까요? 아니, 둔화가 되긴 될 거예요. 그 신규 고용은 둔화가 되고 실업률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뭐 예전에 침체 시기처럼 막 고용이 대폭 마이너스 가고 실업률도 막 현재가 3.7인데 막 5% 이상 급등하고 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6월 그 네. 소비 지표, 소비 물가 지표는 아직 네.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요즘 참 물가를 두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나 좀 그런 게 뭐 좀 안정이 된 듯도 한데 네. 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쵸. 경고성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만한 게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뭐 호주 중앙은행이나 네.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대부분 다시 금리를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올리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이들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6에서 8%대예요.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물가가 지금 5월 달 소비자 물가 기준 4.0%고 예. 다음 주에 발표된 6월 달 소비자 물가 제가 봤을 때 3.1%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은행들도 지난 1, 2년간은 서로 정책의 발자국 맞춰서 공조를 해왔었다면은 예. 앞으로는 좀 각자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각자 같고 도생의 길을. 연준이라는 존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이라는 존재, 이 주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 그렇게 세게 가져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7월 달 FOMC 때 한 번 금리 인상하고 그때가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올해 있습니다. 중에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좀 짚어봐야 할 지표들도 조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여기서 좀 유의미한 내용이 관측이 된다고요? 네, 유로존은 그동안 보시면은 그 작년 거의 11월, 12월 달부터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정말 좋았어요. 다른 네. 어떤 국가들보다 좋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좋았던 거는 생각보다 에너지 위기가 많이 심각하게 찾아오지 않았고
서비스 업황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들도 같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유로존은 이미 기술적인 침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술적인 침체에 진입을 했고 또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 업황 지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꺾인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유럽 쪽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덜어내는 현금화하는 시기가 그래요? 적절하지 않을까. 현금화하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 제조업 상황은 어때요? 중국 쪽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로존이랑 다른 게 중국은 그래도 추가 부양할 여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6월 달에도 보시면은 LPR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아마도 7월 달에도 부동산을 포함해서 산업 경기 부양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때 워낙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실망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망감들을 조금 덜어내는 시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국가별로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라고 보면은 유로존을 제일 끝으로 두고 그다음이 중국, 그다음이 미국, 그다음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이쪽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까 각자 도생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각국에 따라 좀 전망이나 상황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경기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 좀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다들 모멘텀은 둔화가 돼요. 경기 하강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강의 정도가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작년부터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반영을 해온 만큼 하강의 강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하반기, 3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지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달러나 채권 같은 이런 자산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산시장 3분기 때 같은 경우 여름 구간에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의 강도를 둘러싼 투자자들 간의 논란들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채권 같은 거를 편입하거나 아니면은 달러와 같이 안전자산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일부 편입하면은 오히려 여름에 지금도 날씨 무척 덥잖아요. 그나마 좀 덜 덥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참 엔저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그쵸. 많잖아요. 뭐 엔화 위안화는 약세고 또 이에 비해서 뭐 유로화 같은 건 좀 강세가 이어지는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저 열풍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죠. 휴가 시즌인데다가 이제 엔화까지 싸니까 다들 이제 엔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일본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 이쪽 국가들이 증시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엔저 현상은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이제서야 막 탈출을 했어요. 다른 나라 국가들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는 오히려 일본 증시에 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는데 굳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다른 나라처럼 긴축을 할까요? 그거는 저는 좀 무리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엔저 영상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엔저 뭐 10월 정도면 끝난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겠죠. 뭐 달러당 뭐 150엔 이상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긴 되는데 엔저 현상 자체 130엔에서 140엔대 이때를 저는 엔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결코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일본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별로 알아봤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종합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경로를 보시면 또 이제 하반기 때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3분기 때는 변동성만 있는 상중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름 구간에만 조금 저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 관리라고 하죠. 변동성 관리, 뭐 채권을 편입하거나 주식시장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한 다음에 오히려 3분기 말 이후 뭐 대표적으로 9월 FOMC를 기점으로는 증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윗방향으로 보고 가시면은 올해 하반기 저희가 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좀 뭐 주목해야 될 뭐 섹터라든지. 아마도 예. 반도체냐 2차 전지냐 둘 중 하나 뭐가 갈 건지의 문제인데 예. 오늘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주들 뭐 에코프로비엠 17% 이상 날아가고 이랬었는데 저는 2차 전지보다는 하반기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 힌트를 드렸지만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3분기 때까지 3분기 예. 때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을 투영을 해보면은 하반기 반도체가 제일 재밌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